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이번에 공개할 집은 이미 거주하면서 지내고 계셨던 집인데 15평 3룸 신혼집입니다. 남편분께서 자취하던 집이었는데 신혼집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고, 오래 머무를 집이 아니라 남편분이 자취할 때 사용하던 가구나 커튼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짙은 컬러가 많아서 남성분의 자취방 느낌이 더 강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가구들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몇 가지의 변화로 좀 더 정리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하다고 하신 노트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생각보다 큰 변화로 와닿을 수 있고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룸투어를 통한 랜선 집들이 시작할게요. 현관은 코일 매트가 깔려있던 상태였고, 보기 싫은 두꺼비 집도 패브릭 포스터를 활용해서 가려두셨어요. 가벽처럼 공간을 분리하고 있던 수납장이 있었어요. 공간을 가려서 집이 좁아 보이고 앞뒤로 물건이 노출되는 게 산만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하부장은 공구나 생활용품, 그리고 외출 시 챙겨야 되는 마스크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생활하던 패턴 그대로 지내실 수 있도록 그대로 놔뒀고, 중문이 있는 집이라 여기를 가릴 필요는 없어서 상부장은 분리해서 다른 곳에 활용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첫인상이 넓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차키나 지갑을 올려둘 수 있을 만한 트레이를 직접 골라서 올려두셨고, 옷방에 있던 조화 튤립이 밖으로 나와서 패브릭 포스터의 옐로우 컬러와 통일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맞춰 굳이 새로 소파를 구입하지 않고 자취할 때 사용하고 계셨던 매트리스를 소파처럼 사용하고 계셨어요. 거실 공간을 활용할 때 벽에 기대 세워두기도 하고, 손님이 올 땐 방으로 치워둔다고 하셨어요. 갖고 있는 여름 이불 중에 밝은 컬러를 거실에 둬서 전체적으로 좀 더 환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퀸 사이즈의 매트리스가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TV 밑에도 접이식 테이블까지 있으니까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꽉 찬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노트북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할 거라면 접이식 테이블을 치우고 두 분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로 놔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우드 컬러의 테이블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깔끔해 보이고 통행할 때도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갖고 계시던 테이블이 확장형 테이블이어서 손님이 오시면 이전처럼 매트리스를 치워놓고 확장형 테이블을 펼쳐서 의자가 없더라도 인원 제약 없이 시간을 보내시기 편할 것 같아요. 뒷면이 깔끔한 상태여서 이렇게 뒤쪽에 화이트 컬러의 테이블과 의자를 뒀습니다. 여기 하부장이라도 있으니까 좀 더 아늑한 느낌도 들어요.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선에서 질은 80cm 원형 테이블을 뒀습니다. 평소 이 자리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되고, 식사를 하실 때는 올려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콘센트가 있는데 멀티탭을 하나 이쪽으로 당겨두시면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티슈도 휴지 케이스에 넣어서 자리를 마련해 줬고, 냄비 받침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부착형 고리를 달아서 걸어드렸습니다. 노트북을 하면서 사용하는 필기류나 USB, 이런 사무용품, 학용품들을 넣어두셔도 이 자리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자리에 맞춰서 갖고 계시던 그림 액자를 걸어드렸습니다. 기존에 놓여있던 수납함이 생각보다 부피가 컸고 기타까지 올려져 있는 게 위태로워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분리했던 산부장을 그대로 장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놓여있던 것보다 좀 더 슬림하게 놓여지면서 매트리스를 이쪽으로 더 옮겨올 수 있게 됐어요. 그 덕분에 식탁 자리를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슬림하지만 밑판이 넓어서 넘어질 걱정 없이 좀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커튼봉은 가로로 최대한 더 확장해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 끼워져 있던 시폰 커튼도 걷어두면 이 선반보다 안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조율해 드렸어요.
커튼을 쳐둘 때는 이쪽으로 더 넘어오지 않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율해 드렸습니다. 이쪽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저쪽으로 옮겨서 거실과 주방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했고, 여기는 콘센트와 선이 많아요. 저쪽 바닥에 놓여있던 액자를 옮겨와서 가려줬습니다. 얘는 선반의 역할을 하는 조명이에요. 영화를 볼 때 거실 조명은 끄고 얘만 켜둔 상태로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TV와 연결된 게임기까지 놓여 있어서 쓰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여기 건조기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했어요. 세탁기가 저기 있는데 여기 통행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여기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렉 선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부에 높이를 조율해서 건조기를 옮길 수 있도록 제안 드렸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면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드는데 그 5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을 만큼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물건이 가득했는데 건조기가 들어오면서 이 짐들을 그대로 정리하기 위해 옷방에 책이 놓여있던 선반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물건들을 더 정리할 수 있게 했고, 케이스 자체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짐들은 그대로 쌓아 올리면서 사용하고 계셨던 선반을 그대로 쓰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졌고, 또 여기 통행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부장이라도 있으니까 거실에서 드레스룸의 영역이 일부 가려져서 좀 더 깔끔한 느낌도 줍니다. 시스템 행거와 일반 행거, 디바이더 서랍장까지 그대로 놔뒀어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비워야 공간이 확보되는 건 사실이지만 버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버려서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맥시멀리스트인 저는 버리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대신 있는 짐들을 어떻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둘 수 있을지를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필요 없는 건 이동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책들은 따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선반은 발코니에 물건들을 더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리가 더 확보된 만큼 디바이더 서랍장 옆에 꽉 맞게 끼워져 있던 서랍장으로 옮겼더니 측면도 깔끔하게 가려졌고 정면도 플라스틱 서랍장이 치워지니까 여유있고 세트인 느낌을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폭을 확장하면서 더 여유있게 확보된 공간 안에 입었던 옷이나 잠옷들을 편하게 걸어두면서 큰 짐에 해당하는 토퍼나 캐리어들을 둘 수 있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여기 있던 토퍼까지 행거 측면에 넣고 나서 스탠드 행거를 넣을 수 있었어요. 전신 거울이 이 끝까지 있을 때는 여기 들어오는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이 거울의 측면이 보여서 산만해 보였거든요. 스탠드 행거의 위치를 옮기고 전신 거울이 들어가니까 깔끔해 보입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청소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을 했고, 다리미판도 틈새 사이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침대와 TV 거실장의 배치는 그대로 뒀어요. 문 입구 쪽에 이렇게 큰 게 놓일 때는 크고 진한 건 안쪽으로 밀어주는 게 들어올 때 공간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TV를 이쪽으로 조금 옮기면서 오히려 침대의 센터와 맞추게 됐어요. 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야를 가리던 장식품도 안쪽으로 옮겨오고 여기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들어올 때는 좀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냥 올려두셨던 시계도 여기 여백 라인에 맞춰서 걸어드렸습니다. 커튼봉을 최대한 확장을 했고, 옷방에 걸려있던 시폰 커튼과 컴퓨터 방에 걸려있던 시폰 커튼을 가져와서 여기 중앙을 쳐줬습니다. 있는 커튼으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시폰
커튼의 길이도 맞지 않아요. TV 옆에 큰 액자가 올려져 있어서 답답했는데 그 액자를 내려서 이 커튼의 차이를 가려줬습니다. 침대 옆에 둔 협탁에 충전기, 스탠드 조명, 쓰레기통 이런 것들은 이미 편한 대로 배치를 해두신 거라 그대로 유지시켜 드렸고, 옷장을 이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고 여기 여백을 더 만들어서 가구를 구입하지 않고도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양각색의 짐들 넣어둔 만큼 깔끔하게 다리개 커튼을 걸어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와 로봇 청소기는 원래 위치 그대로 뒀고, 거실에 놓여있던 수납함과 기타는 침실 이쪽 측면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넓지 않은 3룸인데도 화장실 공간이 크게 빠져 있었거든요.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스킨케어까지 화장실에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화장실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들어오셔서 무드 있는 화장실을 갖추고 계셨어요. 싱크대 상하부장이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 팬톤 우드 메탈 화이트 컬러의 페인트로 칠해드렸고, 타일이 좀 난해했잖아요. 그래서 벽지에 라이트 그레이와 비슷한 톤으로 팬톤 타일 페인트 오이스터 머쉬룸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일랜드 식탁은 식탁으로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여기가 커피 머신과 에어프라이어로 꽉 차서 아일랜드 식탁을 조리 공간으로 쓰고 계셨어요. 서서 여기 테이블을 쓰기는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얘를 없애고 여기에 조리 공간을 제가 확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벽에 딱 붙여서 배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위치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냉장고를 최대한 옮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싱크대 장 사이에 커피 머신, 에어프라이어, 분리수거함까지 블랙이어서 블랙 컬러의 철제 선반을 넣었는데 그 높이에 맞춰서 정리를 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이쪽 위를 가득 채우고 있던 커피 머신과 에어프라이어를 옮겨주면서 조리대가 확실하게 확보가 됐고, 특히 이 분리수거함도 툭 튀어나와 있는 게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하부에 분리수거함을 깔끔하게 넣어주고, 교체하기 위한 봉투나 청소용품까지 넣어둘 수 있는 자리로 확보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좀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면부에 버튼을 활용하는 거고, 주로 남편분이 쓰신다고 하셔서 커피 머신을 아래쪽에 에어프라이어를 밑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깔끔하게 둘 수 있도록 냉장고와 싱크대 장 사이에 압축봉을 활용해서 가려둘 수 있게 했습니다. 트임이 있는 제품 하나를 구입을 해서 중간에 단을 뜯어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침실을 활용했거든요. 사용하실 때는 이 가리개 커튼을 목퉁이에다가 걸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원래 냉장고 사이에 놓여있던 가로폭 30cm 정도 되는 슬라이딩 수납장은 이쪽 벽으로 옮겼어요. 여기 콘센트가 있어서 전기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뒀어요. 전기 포트를 치운 자리에는 이렇게 영양제가 든 트레이를 넣어서 밖에 위치해 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가려집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제거하고 남는 자리에는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하나의 수납 공간이 됐습니다. 페인팅만으로도 밝은 느낌의 주방이 만들어졌는데 아일랜드 식탁을 없애서 주방이 훨씬 넓어졌어요. 냉장고가 하나 더 있어서 주방 가까이 있는 방에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두셨고, 냉장고 옆에 작은 와인 셀러까지 위치를 그대로 하고 책장을 2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고층이라서 가구를 주문하면 배송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그 크기에 따라서 사다리 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구보다 배송비가 비싸서 조립 형태의 선반을 뒀고 그레이 컬러와 블랙이 많기 때문에 블랙 프레임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책을 한 자리에 모아드렸어요.
안정감이 있을 수 있도록 안쪽 위주로 무거운 느낌의 책들을 정리하고 그 외에 사무용품, 필기류, 학용품들을 이쪽으로 자리를 정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문을 했을 당시에 패브릭 포스터가 어디에 걸려있진 않고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현관이나 거실에서 볼 때 이쪽부터 보이길래 하부에 있는 짐을 가려줄 용도로 여기다가 앞쪽으로 고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백을 확보해서 TV 밑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여기에 보관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깔끔한 면이 보이도록 이 방향으로 넣었고, 휴지 같은 거 큰 거 구매하시잖아요. 보이는데 두기보다는 안쪽에 둘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여기도 시폰 커튼이 있었는데 침실에 활용하고 암막 커튼으로만 뒀습니다. 여기 커튼봉 역시 벽 끝까지 확장해서 더 깔끔한 비주얼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상이 이쪽에 놓이면 모니터 화면이 지나다니면서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이쪽에 두시는 걸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서랍이 우측에 있고 그 위에 본체가 올려져 있고 책상이 이 끝까지 나와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랍이 이쪽으로 오게끔 책상 위치를 바꿔서 높은 게 시야를 막지 않도록 비워드리고 책상을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듀얼 모니터도 가로와 세로를 바꿔서 안정감 있게 배치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공간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서랍장 위에 올려뒀던 본체는 바닥으로 내렸는데 모니터 받침대에 남는 게 있어서 그 위에 올려서 보이지 않게 뒀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